네, 황경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입니까? 자신이 양육하지 않는 자녀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들, 참 심각한 문제죠. 어떻게 해도 양육비를 못 받아내면 참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신상 공개를 하면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네. 이때 양육비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미지급한 상대에게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으로 고소당하면서 고통이 더 커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 경남 진주경찰서가 양육비를 주지 않은 친부의 신상을 SNS에 올린 엄마에게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럼 사연이 어떤 사연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아이의 친부 서 씨가 11년간 4천여만 원의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잠적한 사건인데요. 이 부부는 2007년 결혼 후 2008년 출산하였고 2012년 남편 서 씨의 외도로 이혼하게 됩니다. 법원이 서 씨에게 월 45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 이런 명령을 했는데 서 씨가 거의 이행을 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됩니다. 네. 2018년에 미지급 양육비가 2천만 원을 넘겨서 법원이 이행 명령을 내렸는데도 서 씨는 양육비를 거의 주지 않았고요. 결국 4천만 원을 넘기자 참지 못한 전부인 이 씨가 페이스북에 서 씨의 이름, 사진, 양육비 미지급 사실과 함께 서 씨의 행방을 아는 분들은 제보를 해달라 이런 글을 올린 사건입니다. 이게 이제 그 법에 호소한 게 아니라 직접 행동에 나선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 씨가 법에 호소하는 한계가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네. 지난해 법원에 서 씨에 대한 감치 명령을 이미 청구를 했습니다. 이제 감치는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이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30일 범위 내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구금시설 등에 유치하는 걸 말하고요. 현재까지는 양육비 미이행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처벌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이제 법원이 이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 씨가 우편을 받지 않아 감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달받지 못했고 일부라도 양육비를 지급했다 이런 등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그래서 그 뒤에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안 찾아지던 남편이 갑자기 나타나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 그런데 진주경찰서가 혐의가 아예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건데요. 그래서 네네.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경찰이 정확한 법리 해석까지 공개하진 않았는데 비슷한 판례들을 참조하면요. 실제로 행방을 찾아 양육비를 받으려는 목적 이상으로 명예훼손을 할 고의성이 없고 아이의 안전과 생존을 위한 공익적 목적이 있다. 이런 점들이 인정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 씨는 여성신문에 벌금형을 각오하고 게시물을 올렸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아서 정말 다행이다. 경찰이 양육비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준 것 같다. 이런 소감을 밝혔습니다. 근데 이전에 비슷한 사례 같은 경우 유죄가 나온 적이 있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이번 양육하는 부모들이 마음을 놓고 공개적으로 요구를 못하는 게 이게 좀 수사기관이나 해석이나 판례가 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안 됐죠. 지난 6월 인천법원 1심은 온오프라인에서 양육비 채무자의 신상을 공개한 A씨에게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네네. 당시 재판부는 친부가 공적 인물이 아니고 양육비 채권이 공적 관심사가 아니라 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한다 이렇게 봤고요. 또 일부는 친부의 현재 아내에 대해서 한심하다 등 모욕적인 댓글을 게시한 것도 반영이 되긴 했습니다. 이처럼 사건의 구체적인 경중과 재판부의 판단이 뒤섞이면서 판결이 좀 일관성 없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배드파더스라고 있잖아요. 예. 그 운영자도 지금 재판 중입니까? 그렇죠. 이제 아시겠지만 배드파더스는 2018년 7월에 만들어져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사이트인데요. 네네. 이제 1000건 가까운 사건을 해결해서 법원보다 낫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이제 운영자 구본창 씨의 명예훼손 재판이 현재 대법에서 최종적인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법원까지 갔군요. 예. 이게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게 국민참여 재판이었는데 배심원 전원이 무죄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도 배심원의 결정에 따라서 무죄라고 봤고요. 1심 재판부는 양육비 미이행은 자녀의 생존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공익적 목적이 있고 구씨 등 운영진들이 아무런 다른 이익을 취하진 않았다. 이런 점이 인정돼서 무죄라고 판결이 그러니까 나왔습니다. 1심은 무죄였는데 대법원 갔다 오면 2심에서 이게 뒤집혔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이제 2심에서 뒤집혔는데요. 예. 양육비 이행이 중요한 문제이지만 예. 사생활의 비밀이 지켜져야 한다. 그런 점이 강조됐는데요. 이제 참고로 국가기관이 강력범죄나 성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때도 이 절차가 다 있잖아요. 예. 이렇게 법률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등이 이 논리를 뒷받침했습니다. 근데 법률에 따른 절차가 제대로 안 되니까 지금 이런 행동을 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뭐 사적으로 하는 신상 공개가 제대로 된 뭐 해결책이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예. 근데 말씀대로 이제 기존 절차가 좀 한계가 있는 건데요.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뭐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 조치를 해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기준으로 91%에 달한다. 네. 그러니까 결국 제재 조치가 그만큼 효과를 못 보고 있다는 뜻인데요. 그리고 좀 지금 최근 주목되고 있는 게 2021년에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 조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원지법에서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 대한 최초의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다음 달에 1심 판결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최근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고요. 이거를 통해서 양육비 이행을 좀 더 세게 강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릴지 뭐 이 재판 결과도 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저거 다 떨어서 지 새끼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래요? 참 저는 솔직히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해는 안 되지만 사람이 참 밑바닥을 보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만 이해를 못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솔직히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마무리하죠. 황도영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